안녕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 시사창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시사 다큐 프로입니다. 그 프로에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 2월 달에 방송됐던 내용인데요. 10년 전 이맘때 나왔던 내용이지만 지금 봐도 하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다큐죠. 뭐 시간이 되시면 요즘에는 이게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대출 파멸의 속삭임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해서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10년 전에도 대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나 어려움을 겪었죠.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그 사채나 혹은 최근에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려고 난리일까요? 그들이 자선사업가라서,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니까 대출 해줘가지고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려고 도와주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대출자들을 이용해서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더 많은 돈을 뜯기 위해서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들은 대학생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대학생들을 많이 이용했겠습니까? 대학생들 대체적으로 착한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대출을 놔두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갚아준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학생들을 위주로 대출을 용인해주고 더 많이 해줬던 거죠. 좀 나쁜 얘기고 좀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얘기지만 뭐 젊은 여대생들이 몸을 파는 룸사롱 가서 일하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빚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남성들이 뭐 온갖 뭐 범죄에 동원되는 것도 왜겠습니까? 돈 때문인 겁니다. 돈 때문에. 뭐 대출을 대놓고 해줬습니다. 대놓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그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졌습니다. 대출 받는 걸 너무 쉽게 만들었죠. 여기 있는 댓글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2022년에 다시 이런 시대를 본다.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들을 아마 수시로 볼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대부 빚에 빠지면 거의 방법이 없는데 뭐 이런 거죠. 빌려갈 때는 살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사정하고 나중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사채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유튜버들도 레버리지 투자해야 된다. 뭐 저금리에 돈 빌려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이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출로 인한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이후나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함부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빚 내는 사람들, 감당 못하면서 빚부터 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2000년 초반에 무분별한 카드 대출, 카드 깡이 유행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겠습니까? 이게 내년에 또 벌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부자가 되겠다고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냈습니다. 그랬던 그 빚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5년간 부동산 경매가 폭등하고 주식이 붕괴되고 연끌 비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너질 거라는 거죠. 빚은 고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빌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놀이하고 점점 더 여유로워진다라는 거죠. 빌릴 때는 쉽게 빌리지만 갚을 때는 몇십 배 어렵다라는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쉽게 갖다 쓰다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채든 뭐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겪는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음을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냥 괜찮아지는 거 없습니다. 삶을 정말로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우리는 많은 빚쟁이들을 언론에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뭐 연끌에서 비투에서 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아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코인이나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수백만 원 하는 대출, 수천만 원 대출
수억 원의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지금 은행들이 기를 쓰고 내년까지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뭐 K뱅크나 토스나 이런 데서 혹은 쿠팡까지 나서서 대출해 주겠다고 대출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많은 빚쟁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바꾸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이자를 4% 5% 내지만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 다중채무자들은 이자를 10% 15% 18% 내는 시대가 이제 곧 열리는 거죠.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런 대출자 몇 명만 데리고 있으면 은행은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미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로 바꾸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마이너 대출해줄 때는 2% 3%이던 걸 지금 이제 7%까지 올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7% 내야 되는 거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다른 은행을 옮긴다고요? 다른 은행으로 옮겨본들 뭐 6.5%, 6.7% 별 차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출을 유지하는 거죠. 은행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제 대출자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중금리 대출을 40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뭡니까? 저금리에 고신용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몇 프로 안 하는 금리를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수십 년 동안 잡힌 물고기인데 은행들이 뭐가 좋아서 그들의 이자를 깎아주겠습니까? 깎아주는 일 없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중금리 대출자들에게 따박따박 은행 이자 받는 거죠. 그들이 세운 엄청나게 무서운 작업판이었던 겁니다. 이미 이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자, 경제적 자유, 바이오족 이런 말에 넘어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2030들이 대거 이번에 몰락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를 팔든 부모에게 손을 내밀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본 만화 영화 짱구 보면 아빠가 32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안 벌어진다? 벌어집니다.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연체되면 답이 없는 거고요. 삶이 무너지는 거죠. 3억 대출의 이자가 10%면 얼마입니까? 이자액만 3천만 원입니다. 월 이자액 250만 원입니다. 세금하고 관리비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300만 원 넘어가는 거죠. 설마 이 정도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출이자 10%가 아니라 15%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억 대출에 15% 되면 이자액만 거의 아마 400만 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세금 관리액 합치면 얼마 됩니까? 그냥 4, 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게 이제 대거 빚을 진 이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거죠. 많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은행은 대출 2달만 연체해도 바로 경매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대출자들 상황이 매우 안 좋음을 알겠다라는 거죠. 2달 연체하면 6개월, 1년, 2년 계속 연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빨리 경매에 집어넣어서 부실 채권들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마음먹고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빚이 쉽다? 아닙니다. 빚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경제적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라는 거죠. 이 비상시국에 정부는 부사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계 신용불량이, 불황이 지금 정부 들어서 엄청 더 커지고 있죠. 주택의 부담지수가 서울 기준으로 1분기에 230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많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예금금리가 5% 6% 되는 게 대세입니다. 예금금리가 5% 되면 대출금리는요. 그냥 10% 되는 거죠. 시장리스크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 더 심각한, 더 엄청난 대출금리 폭등이 벌어질 겁니다. 대출이자가 7%가 되면 소득의 70%를 부동산빚 갚는 데 써야 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난다라는 거죠. 전 세계와 다르게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그 경제 충격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시사기획 창 다큐를 다시 찾아서 보게 됐네요. 절대로 빚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빚을 내는 순간 경제적인 몰락, 파멸에 입구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빚내가지고 뭘 해가지고 빚의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크게 번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빚냈다가 그 빚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저축하고 통장에
현금을 쌓아둬야 이 힘들고 어려운 미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